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증시전략센터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양지수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양지수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5일 이동평균선도 크게 내주면서 장중에 206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2070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같은 날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원인이었죠.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가능성까지 합쳐지면서 투자 심리는 급속도로 냉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최대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알코아가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데 힘입어서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금속주가 오늘 국내 증시에서 비교적 선방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8거래일간 올랐던 코스닥 지수도 장중에 하락 반전했고요. 현재는 53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1부와 2부 시간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2분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리는데요.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 그리고 대한민국 2030 지금 당장 주식투자 시작하라, 이렇게 2권의 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그리고 증시와 관련된 궁금증들 역시 남기실 수 있고요. 증시전략센터를 향한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부터 정리를 해드리죠. 박미래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이번 주 가뜩이나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위축된 투자 심리에 유럽발 재정위기 우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코스피 지수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역시 혼조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는 사흘째 하락을 했는데요. 이 양지수 모두 오늘장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6.9포인트 하락한 207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어제 종가를 하회하면서 2079포인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 잠시 반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내 낙폭을 키워가면서 2060포인트를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오늘장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70포인트 초반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자세하게 수급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어제여서 오늘도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900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1,600억 원, 기관이 700원 넘게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그간 상승 랠리를 멈추고 9거래일 만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08포인트 하락한 53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빨간불이 켰는데요. 535포인트로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536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매도가 증가하면서 장중 파란불이 들어온 모습인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개인과 외국인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7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12억 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만이 35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사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1원 40전 상승한 1,125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25원으로 어제 종가 대비 소폭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1,127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유로와 가치가 급락하자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주도했던 보험주가 오늘 하루 만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자동차 손해율이 5년 만에 90%를 넘어서면서 사실상 적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삼성생명이 1% 이상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화재와 대한생명도 약보합 내지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양생명과 롯데손해보험도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험주에서 대형 IT주도 약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6거래일째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외국인의 순매도 상위 종목에 오르기도 하면서 이 시각 0.3%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LG전자와 LG이노텍 모두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가 1.8%, 삼성 SDI가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농업 관련주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 급등 소식으로 농업 비료 관련주 연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효성 OMB가 9%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비와 오상자엘이 5% 이상 오르고 있고요. 경농이 3% 강세 보여주면서 대부분 종목들 빨간불 켜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도 오늘장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산업 활성화에 따른 수혜 전망으로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이오 스페이스가 14.9%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고요. 인성정보가 12%,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7% 강세 보여주면서 대부분 종목들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실적과 수주 모멘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장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SKC솔미스가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는 4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에 이틀째 오르면서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SDN도 4흘 연속 오르면서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플릿도 4%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코스피는 어제보다 7포인트 정도 하락한 2073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이 시각 코스닥 지수는 다시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530선을 강하게 지지받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 1부 시간을 시작해보죠. 1부 시간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HNBS의 김두영 팀장님 나오셨고요. 또 홍희진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첫 순서는 시장의 이슈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투자 전략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금통위의 1월 선택은인데요. 이번 주에는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3일 목요일로 예정돼 있는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과연 그대로 동결시킬 것인가 아니면 인상을 할 것인가의 여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월에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다라는 이견에는 변함이 없었는데요. 지난 5일에 열렸던 임시회의에서 물가에 중심을 두는 통화정책 방향을 확정하면서 1월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험주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치면서 상당폭 많이 오르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보험주가 쉬어가고 증권주가 다시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두영 팀장님, 네. 이번 금통위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지 전문가들은 의견이 어떤가요? 네, 일단 이번에 금통위의 금리 결정 부분에서 저는 좀 동결 쪽에 좀 더 깊은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국채 수익률 부분에서 매입 단가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날이 춥다라는 이유는 구제역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날이 조금 풀리고 나서는 다시 구제역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데요.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입장에서 대출금리 인상과 예대마진율의 증가될 부분을 봤을 때는 금리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금리는 동결해야 된다는 쪽으로 저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일단 만약에 금리가 인상되는 측면일 때는 건설과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김두영 팀장님은 금리는 동결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셨고 홍희진 전문가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저는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느냐 아니면 인상이 되느냐 그것보다는요 시장의 반응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총재의 발언이 중요하겠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앞으로 그 금리 인상의 시그널만 보여준다면은 인상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 충분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1월 부분에서도 이제 자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 달이고요. 또한 이제 그 김도영 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좀 우려감이 있는 시점인데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물가거든요. 물가 부분이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과도하게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중국 쪽에서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 또 한 번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 봤을 때도 금리 인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1월이냐 2월이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12월 달에 그 외국인들의 채권 포지션을 본다면은 12월 동안에 한 달에서만 5조 3천억 원의 순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이제 그러한 흐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번 달 1월 달이나 2월 달에 언제가 금리 인상이 됐든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그 업종별 흐름은 그 보험주 뭐 생보사라든지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동결이 됐을 경우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작년에도 그랬다시피 10월 달이나 12월 달에 그 동결이 됐을 경우 실망 매물이 나오고 나서 또 한 번 금리 인상이 있을 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 금리 동결이 된다고 해서 만약에 이제 그 보험사들의 주가 하락이 있다면은 그때 물량을 좀 받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너무 큰 그 시장에 대해서 뭐 큰 여파보다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준금리가 1월에 동결이 되더라도 향후의 인상 기조에 대한 강한 코멘트가 나올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말씀이셨고 만약에 동결이 됐을 경우에 보험주나 생보사들의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데 그 물량을 그 시점에서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도영 팀장님께서 좀 전에 금리가 동결되면 건설주와 은행주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요, 오른 부분이 아니고 예. 아까 홍희진 전문가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구정이 코앞에 다가오면 물가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 구제역이 확산 때문에 우리의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금 즐거움이 없어지고 있는 측면이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의 국가 부분에서 정황을 봤을 때 금리 인상은 어차피 필연적인 게 홍희진 전문가 말씀하셨던 중국을발을 위해서 그리고 해외발 모멘텀을 갔을 때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채 수익률 부분에서도 절대 보여주고 있는 지표 부분의 결과물인데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만약에 금리가 동결했을 경우는 단기적인 금리 인상 기대감에 따라서 따라갔던 게 보험 급등주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과 실망 매물이 같이 출회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럴 경우에 눌림목 구간보다는 저가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주에 강한 매기를 한번 붙여보자라고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권 자체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같은 모멘텀이지만 금리가 만약에 동결됐을 경우 은행 역시도 여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21선과 60일선 안에 대해서 크로스되고 있는 종목으로 편입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금리가 인상이 됐을 경우에 건설 쪽에서는 조금 피해가 입을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건설 매기가 올해 수주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과 업황 호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악재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을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건설 쪽에서는 결론적으로 동결이 되지 않고 인상이 됐을 경우는 건설은 조금 피해적이다. 그리고 동결이 됐을 경우 은행과 보험 쪽의 매기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7월과 11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부의 물가 안정 방안 회의가 금통위와 같은 날 이뤄진다고 하니까요.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지 그 뉴스에도 관심 갖고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투자 전략 토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전문가의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팀장님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예, 현재 김도영 팀장께서는 4가지 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대우건설이 지난 금요일에 5.7%나 급등을 했습니다. 수익률이 28%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수익률이고요. 이제 30% 육박하는 수익입니다. 제일기획은 어제 4.6%나 올랐어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18%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가 9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가까운 수익, SK 케미칼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2가지 종목을 매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기업은행은 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주로 꼽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매수한 날은 12월 7일이었습니다. 수익이 났어요. 1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차익 실현하시는 겁니다. 목표가로 주셨던 17,700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한솔재즈는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 흐름이 탄탄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력 둔화로 매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대영 팀장님. 네. 대우건설 제일기획이 잘 가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수익이 나는데요. 종목 점검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죠. 포트 편입을 IT 부품주하고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했는데 방송에서 언급드리기 전에 이미 다 움직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IT 부품주는 아토하고 디지텍 시스템을 했었는데요. 아토 같은 경우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편입 실패 부분이 발생되면서 저희가 포트 편입되지 못했다는 거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저희가 첫 번째 포트에 구성되고 있는 SK 브로드밴드를 먼저 가지고 나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밴드 지금 현재 수급 부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외국인들의 거래일수 부분에 대해서 연순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권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는 측면인데요. 그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등배 구간의 적경을 적절히 조절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880원에 대해서 그보다 조금 낮은 부분에 5,550원까지 짧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5,880원과 2차 목표가 6,300원 그대로 한번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아직까지 강한 탄력은 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수급이 양호하다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바로 대우건설 부분이었죠. 어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모멘텀을 실어주면서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산업은행과의 시너지 효과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이었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고점 부분 대비해서 제가 측정 고점의
목표가를 14,200원으로 다시 한번 재차 설정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 5일선 부분에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실려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5일선에 대해서 이탈 여부를 한번 파악하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은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2차 목표가 했던 14,200원을 15,100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조금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기업은행 부분인데요. 기업은행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동결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하지만요. 지금 현재 수급 부분에서도 유지는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사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21선 이탈할 경우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8,900원이 이탈할 조짐이 보이고 종가 부분에 이탈할 거 전량 이익 실현하고 일단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포트에서 제외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측면에서 18,000원에서 18,400원대 매기가 아직까지는 저점 다지기 부분에서 눌림목 구간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18,900원의 전량 이익 실현 이후에 지금 18,000원에서 18,400원 사이에서 다시 재차 5% 비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포트에서 금리 부분에 대한 기대감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트에서 기업은행 같은 부득이하게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김두영 팀장님의 포트에는 이제 네 가지 종목이 남아있게 됐는데요. 대우건설과 제일기획, SK브로드밴드, SK케미칼 이렇게 네 종목이고요. 조금 뒤에 한 종목 오늘 편입하시겠다라는 말씀인데 어떤 종목인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희준 전문가 포트폴리오를 살펴봐야겠죠. 홍희준 전문가는 오늘까지 5가지 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홍희준 전문가가 지난주 출연하셔서 다음 주 종목 수익이 참 기대가 된다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익이 좋아지고 있어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8%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 밖에 OCI 머티리얼즈와 에리스가 나란히 6% 이상의 수익을 냅니다. 현대제철도 6%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13거래일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0.1% 수익인데요. 오늘 장에서 3.5%나 급등하면서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산업 역시 이제 3.5%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매도하실 종목은 없다고 하시고요. 5종목이 골고루 수익이 좋습니다. 네. 어떤 종목 다시 볼까요? 네, 일단은 그 세 종목을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OCI 머티리얼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제 그 반도체와 이제 LCD 쪽, 이제 그 다음에 태양광 쪽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 이제 업황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특수가스 부분에서 이제 세계 점유율 한 35% 이상의 상당히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방산업 부분에 대해서 그 업황이 좀 개선이 된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다음에 그 태양전지 부분이죠. 태양전지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면서 동사의 그 주가도 좀 탄력을 보이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잠깐 보시면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중장기적 그 지지선이 10만 원의 지지를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면서 한 차례 지금 또 한 번 그 상승이 일어났는데 그동안에 좀 상승이 좀 많았다는 부분 또한 그 다음에 그 최근 이제 전기전자에 대한 그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한 부분까지 합쳐서 오늘도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위험스러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정별이 된 후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121선 가격이죠. 11만 원 부근에서 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확연하게 줄어든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측면을 확인해 보신다면은 앞으로 조금 더 그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면은 충분하게 상승 탄력이 또 한 번 붙을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상승 탄력 둔화 가격인 10만 5천 원의 이탈이 없다면은 지속적인 홀딩 하겠고요. 일단은 그 다음 종목을 제가 지금 홍희준 전문가님. 현대산업을 제가 지금 주가 차트를 봤더니요. 네네. 벌써 8% 급등을 하네요. 아, 그런가요? 목표가로 주셨던 네. 37,500원을 오늘 넘어섰거든요. 네. 차익 실현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탄력을 받으면은 제가 지난 정고점을 뚫게 될 경우는 4만 원까지도 제가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현재 구간 그 탄력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상당히 그것들이 녹아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그렇게 큰 우려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그 매도 주체로 있었던 외국인의 경우도 그동안의 매도를 종료하고 오늘 같은 경우 매수 주체로서 시장의 그 상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 그 지난 그 고점 부분을 뚫어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오랫동안 박스권에 머물렀던 가격이 36,000원에 돌파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좀 섣부른 매도보다는 일단은 좀 가보는 구간까지 매도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홀딩하는 전략 그대로 유지하겠고요. 그다음 현대산업 지금 다음에 저희 LG화학을 지금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LG화학 보신다면 어저께 좀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가 장 막판에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계에서 한 10만 주 정도가량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좀 우려감,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에 따른 다시 또 하락 이탈의 가능성을 좀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장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난 기술적 분석상 지난 전고점 돌파 후에 41만 원권의 지지를 어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호는 뭐냐면 고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안착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점이고요. 저는 시장에서도 지금 기관 쪽에서 외국인의 1,000억 원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기관 쪽에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 물량과 프로그램의 매도 물량을 지금 다 받아내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LG화학은 지수가 간다면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은 40만 5천 원에 이탈이 없다면은 지속적인 홀딩해서 일단은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의지 전문가 5종목 봤고요. 현대산업이 오늘 7% 이상 급등하면서 이제 전 종목이 골고루 6%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좀 전에 김도영 팀장 4종목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오늘 추가로 한 종목 더 보신다고 하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솔재지가 탄력 둔화 부분이었죠. 한솔재지 계속해서 가지고 가도 유효하지만 선도 주체가 부실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봤을 때 한솔재지를 제외하고 지주사 성격의 LG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LG동사 같은 경우는 LG그룹의 지주 역할을 하면서 LG전자와 LG화학 그리고 하우시스와 생명과학 등과 같이 고루 자회사 쪽의 실적 매출 드라이브에서 직접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요즘 최근 들어서 비상장 4개의 회사의 자회사의 성장 기대감과 함께 LG CNS의 전자세금 쪽의 매출이 올해 더 증가될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중국으로의 매기가 붙었던 지주사들의 진출 부분에 대해서 21.2%의 중국 매출액 비중이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27.4%의 매출 확대 부분에 대해서 직접 수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같은 경우는 동사가 직접 진행되고 있는 폴리메틸 메탈 릴레이트라는 화학 물질과 그리고 태양광 인곡과 웨이퍼 증설이 마무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실적 가시화권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은 10월 25일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로 들어왔던 것이 어제와 오늘 조금 공격적으로 출회되고 있는데요. 오늘 만약에 공격적으로 외국인들 물량이 출회되면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하락을 했더라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지난 5월 달에 저점 부근에서 올라왔던 측면에서 76,000원까지 그리고 76,000원, 87,000원까지 등배 구간을 아마 살펴봤다라면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등배 구간에서 다시 재차 올라가려고 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고점 부근에서 조금 물량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 부근에 85,100원에서 85,600원에 매수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봉상으로 우리가 일단은 살펴본다라면 주봉상에서도 현재 크로스 부근에서보다는 61선 분간가에 이격이 넉넉하다는 측면. 하지만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지만 그 측면을 살펴봤을 때 이탈하려는 조짐에서 계속하게 강하게 지지하고 있었다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하는데 목표가 1차 목표가 91,000원까지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을 좀 해드릴게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 94,000원, 직전 고점보다 조금 아래 부분에 대해서 매물대 형성 구간으로 봤을 때 94,000원을 제시해드리며 손절가 83,500원 부분 같은 경우는 61선 부분에 대해서 살짝 윗부분에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오늘 같은 경우 이격이 올라올 경우에 61선에 올라온다는 측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마지막으로 지주사 성격에서 작년에도 LG가 먼저 튀면서 올라갔었습니다. LG전자 그리고 LG화학의 자회사의 실적 모멘텀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LG를 매수 진입해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도영 팀장님 오늘 포트에 새롭게 편입하시는 종목은 LG입니다. 지주회사 LG에 함께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말씀하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적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시간에 홍희진 전문가 새롭게 포트에 편입하실 신규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그 항공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항공주 중에서도 이제 대한항공이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좀 관심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앞으로 아주 항공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원화 강세 부분입니다. 지금 뭐 금리 인상, 중국 쪽에서도 금리 인상이 지금 이루어졌고요. 그에 따른 뭐 중국 쪽에서 수요가 뭐 국내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좀 그러한 측면에 좀 주목을 해보자는 의견이고, 또한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게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 이제 돈을 벌게 된다면은 뭐 가장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여행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그 항공주의 메리트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또한 최근에 그 대한통운의 급등이 있고 나서 지금 대한통운이 뭐 포스코로 인수가 된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 대한통운이 인수가 다른 쪽으로 이제 다른 기업으로 인수가 될 경우는 이제 지분 매각에 따른 그에 따른 뭐 그 재무 구조 개선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또한 지금 최근 제가 그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좀 가장 중요한 게 수급 상황이거든요. 수급적인 흐름이 상당히 좀 좋다. 시장 대비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차트 흐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매수 가격으로 설정한 9,800원에서 만원보다는 지금 살짝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은요. 매수 가격을 일단은 제가 제시한 가격으로 일단 설정하시는 게 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좀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나긴 박스권 흐름이죠. 8,500원부터 현재 만원 구간에서의 기나긴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돌파하는가 싶더니 재차 한번 밀려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깃발형의 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높여가면서 꾸준하게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봤을 때도 앞으로 그 부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해외 여행객 수요와 그 다음에 원화 강세, 또 이제 대한통운 지분 매각, 그런 부분들을 또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또한 그 최근에 시장 상승에 대한 목감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목표가는 좀 12,000원, 지난 전고점 돌파해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러한 가격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손절가는 9,100원으로서 지난 그 전저점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될 경우는 탄력이 조금 더 둔화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서 9,100원으로 손절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1050원인데요. 이 가격대가 아니라 조금 눌렸을 때 9,800원에서 900원대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오늘 대한항공과 더불어서 항공주가 강합니다. 1%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또 목표가까지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의 종목 배틀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네, 스타 Q&A 시간을 시작합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종목 상담은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지금 보내주셔야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먼저 봐드릴 종목은 파라나 이사님께서 보내주신 KT입니다. KT를 48,330원에 사셨다고 하고요. 비중은 2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48,000원 선에 샀는데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43,000원대니까 굉장히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신데요. 최근이죠. 금년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좋지를 못합니다. 이 종목은 김대웅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KT가 배당락 이후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 예. 힘을 못 쓰는 이유 아무래도 선도 주체였던 투신과 보험부에서 연일해서 매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계 쪽으로 해서 보험과 투신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매도를 좀 일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측면을 살펴봤을 때 실제로 밑에서 받쳐주는 외국인의 수급도, 개인의 수급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배당락 이후에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는 부분, 아이폰 4와 다른 와이파이 부분에 대해서 KT 공룡이죠. 우리나라 통신 공룡 중에 한 녀석, 그리고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너지 효과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매출 드라이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4분기 실적과 1분기로 가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감가상각적인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거라는 예상치에 대한 모멘텀과
평가 레포트들이 출시됨으로 해서 초당 과금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그거를 포함해서 배당락 이후에 계속해서 기관의 매도를 일관되고 있다고 보시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부분에서 저점 부분에 중간 부분에서 저점을 연결했을 부분 바로 크로스헤드에서 되는 부분에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지하는 형국은 발생될 수 있었지만 이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저점을 앞에서 홍희진 전문가 보였던 차트 모양과 다른 부분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측면이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위로 올라매기고 있던 측면을 살펴봤을 때 KT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적인 상황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봉으로 일단은 살펴봤을 때 자 60주선을 이탈을 하고 있다는 시점으로 봤을 때 실제로 손절 바이는 어디까지 견딜 수 있겠나. 전량 지금 손절이 나가시는 타이밍은 맞지만 아직까지 통신 부분에서 매기가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42,500원 정도의 실적 부분이 예상치 하회했던 걸 발표를 하고 나서 다시 그것을 뉴스발로 인해 확인한 다음에 매기가 붙을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실적 발표까지 조금 기다려보자는 측면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올라탈 경우에도 매수까지보다는 46,800원, 46,900원 부분에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젠 봐드릴게요. 시젠을 9177님께서 매수하셨고요. 33,600원에 30%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지가 가장 궁금하시다고 문제 남기셨는데요. 홍희진 전문가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네.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 진단 시약 이제 개발 업체입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렇게 뛰어난 종목은 아닌데요. 일단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현재 부분에서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주목을 해본다면 현 주가 대비 좀 상승할 수 있긴 하지만 실적 대비는 지금 고평가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전략을 취해야 할지 쉽지가 않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보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올바른 그 전략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그 저점인 3만원 부근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측면에 좀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그 매수 가격 대비 좀 상당한 지금 손실폭이 있으시지만은 그 29,000원과 3만원 정도의 좀 강력한 지금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이 줄어드는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봉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 시초가 대비 조금 매수가 좀 더 많았다는 의미인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추가적인 하락이 없이 이대로 마감을 하고 내일 같은 경우 이 양봉을 지지대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9,000원의 손절을 정하시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로서는 박스권 상단이죠. 박스권 상단 구간이 35,000원 정도를 일단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은 어느 정도 좀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그 시간을 갖고 여유있게 좀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포스코 ICT 봐드리겠습니다. 포스코 ITC를 1,8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7167님께서 문의를 하셨고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예, 아주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표현은 조금이라고도 했지만 막상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계좌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는 측면은 좀 푸르등딩 같은 경우는 별로 기분은 좋지 않겠죠. 예. 자, 말씀하신 포스코 ICT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포스코 계열사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자회사의 우량자회사죠. 최근 들어서 포스콘과의 흡수합병을 통해서 엔지니어링 사업 부분까지 매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보는 측면에서 엔지니어링 부분의 사업 가시화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와 LED 조명 쪽의 사업권 진출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ICT의 전략적인 IT 솔루션 부분에서 기대치는 요즘 그런 트렌드가 지금 있습니다. 대기업발을 통해서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과 설비 업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흡수합병에서 외형 키우기를 성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죠. 즉 계열사 부분에서 안정적인 매출 드라이브를 확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는 선도 주체가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기가 아직까지는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했던 대비했을 때 일단은 우리가 221선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나서 돌파 안착을 하는 측면은 21선을 강하게 뚫어줬다는 점은 긍정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1선까지 안착을 해서 올라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매수 기조는 유지하지만요.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가를 얼마를 할까나 11,000원 정도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살짝 높은 부분이라고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주봉상으로 해서
20주선을 강하게 안착을 이번 주에 완료를 하게 된다라면 직전 고점 부근까지보다는 조금 낮은 부분에 11,400원까지 한번 홀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전제 조건은 오늘 이번 주 종가 부근에서 주봉상 21선이죠. 9,820원을 안착해서 올라탔을 경우에만 그 매모멘텀 실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이틀 앞두고 있죠. 앞두고, 오늘 증권주가 가장 강합니다. 업종 내에서도 가장 강하고, 어제는 보험주가 올랐었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투자자들이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홍희진 전문가님. 네. 증권주가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오늘? 일단은 저는 그 금리 쪽보다는요, 그 지수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실리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지금 오늘 그 외국인이 그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증권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150원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이런 측면을 본다면은 앞으로의 좀 지수 상승에 좀 베팅을 하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HMC 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네. HMC 투자증권에 네.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께는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하신 가격을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6527님께서 HMC 투자증권을 21,400원에 40% 가지고 계시다고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소폭 이득을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매수가를 오늘 지금 현재 가격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수료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흐름상 보신다면은 그 밑꼬리를 달면서 지금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오늘 지금 저점이 21,000원 부근의 지지가 지금 이틀 연속 일어났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지지선이 21,000원으로 좀 구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시장 상황이 조금 더 지금 반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가 조금 더 들어올 수만 있다면은 HMC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좀 탄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증권주의 흐름을 보실 때는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그 지수거든요. 지수. 만약에 지금 현재 그 지난 전고점 90포인트까지 상승했을 때 증권주가 좀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또 이제 새로운 신고가죠. 2100포인트에 만약에 안착이나 뭐 돌파가 이루어질 경우 다시 한번 이러한 상승의 흐름이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시장의 흐름을 좀 가장 중요시하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일단은 손절 가격을 전저점입니다. 26,600원으로 설정을 하셔서 일단은 현재 구간 이탈할 시에는 시장의 흐름이 좀 악화가 될 수도 있고 업종별로 그 수급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러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26,6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기준금리 동결보다는 앞으로 증시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증권주가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해석을 해볼게요. 예, OCI 보겠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OCI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장중에는 4.6%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틀째 오르고 있는데요. OCI를 362,000원에 가지고 계신 분, 2079님이시고요. 물려서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요. 매수가까지 오는데,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종목은 김대영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오랜 시간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빨리 털고 싶은 욕심도 생기는 반면에 절반적인 좀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일단 결론적으로는 376,000원 부근에 대해서 강한 안착이 없을 시에 터치시 장중에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한번 하고 빠져나오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폴리실리콘 부분은 태양광 쪽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수혜 부분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시나요? 폭설 수혜자란 부분에서 폭설 수혜에서 대장 테마주가 형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전에 동양제철로 하기였던 OCI 부분이었죠. 이 부분은 제가 살짝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이와 같이 화학 기초자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이 되지만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OCI는 폴리실리콘 중에 강한 모멘텀만 매력만 보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최근 들어서 삼성정밀화학이 폴리실리콘 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진출을 확정 시 아직 미확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또다시 OCI의 실적 부분과 내년에 태양광 부분에서 설비 증설과 모멘텀, 실적이 최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는 그동안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적절하게 만약에 우리가 매수했던 시점을 살펴본다면 바로 이 측면이었겠죠. 이 측면에서 매수를 해서 진입했던 신규 매수점이었지만 매수했던 시점에 지금까지 견디셨던 건 잘 견디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우량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점 부근에서 살짝 내려올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길게 살펴본다라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부분에서 저항대와 이쪽 부분에서 지지대로 발생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봤을 때 단기적인 부분에서 37만 5천 원에 대해서 다시 매물대가, 단기순 매물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을 때 그 부분에서 단기적인 이익 실현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겠고요. 자, 일봉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측면에서 37만 3천 원, 그리고 37만 5천 원 부분에서 저항대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동안 끌고 오셨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익 실현을 극대화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지금 제시했던 37만 2천 원에서 37만 5천 원 부분에서 단기적인 이익 실현을 한 뒤에 또다시 재차 눌려있는 측면을 확인하시고 나서 매수 진입해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같은 경우 기간이 연일에서 6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김도영 팀장님 오늘 분위기가 좀 달라서 왜 저렇게 달라 보이나 했는데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셨어요. 심경의 변화라도. 예. 아닙니다. 시경의 변화는 아니고요. 예. 머리에 발렛이 없어서 그냥 내리고 왔습니다. 예, 저는 이게 더 차분해 보이고 좋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김도영 팀장님의 말씀 잘 듣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증시전략센터 추천 종목 덕분에 수익을 많이 보고 있다고요. 6029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또 2주 내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문자가 들어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1년도에는 또 수익도 많이 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을 이어갈게요. 자,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8367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현대중공업을 45만 1,500원에 일주일 정도 보유할 예정이시라고요. 매도가 알려주십시오. 비중은 70% 되신다고 합니다. 기간은 7일이고요. 어떻게 볼까요? 7일 내 수익을 좀 낼 수 있겠습니까? 7일 내 수익으로 전환이 될지 안 될지는 네. 일단은 수급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시장 상황과 수급 상황이 중요할 텐데 오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상승이 좀 많았던 부분에 따른 얕은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조선업 업종에서 그다음에 이제 종합 에너지 회사로 이제 거듭나는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뭐 기타 이제 해양 쪽에서 해양 플랜트 부분도 이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금 더 실적 개선세가 주목이 되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좀 중장기적인 대응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단기적으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수익률을 논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일단은 저는 그 현대중공업에 일주일 동안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좀 상당히 궁금한데, 일단은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뭐 단기적으로 뭐 목표 수익률을 2, 3% 내지 뭐 짧게 가져가신다면은 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지금 그동안 상승에 따른 21선과 5일선과의 이격도 좁히기 과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저께 저점 부근이죠. 45만 원 부근에 그 지지를 오늘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21선에 지금 지지가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이 붙어서 상승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하락 어느 정도 또 한 번의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1선 가격 44만 3천 원을 손절가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지난 전고점이죠. 46만 8천 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일단은 뭐 가격을 정하고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지금 매수 가격이 45만 1,500원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으신 만큼 뭐 3%면 3%, 4%면 4% 좀 짧게 단기적으로 보시는 만큼 그 정도 한 3%면은 한 46만 원 정도 가격대가 온다면은 매도를 하시고 뭐 지켜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이나 그레이트 보겠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를 2,75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4161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단기에 좀 상승이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에 남기셨는데요. 김도영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차이나 그레이트 단기에 자신이 매수하셨던 가격대 위에서 이익 실현하기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이나 그레이트 동사 같은 경우는 중국 내 스포츠 신발과 의류를 생산하면서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죠. 즉 내년에 올해죠. 올해 부분과 내후년에 발생했을 때 중국 소비 부분에서 증가됐다는 거, 그리고 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이제 소득 증가 부분에 따른 건강 쪽의 매기가 붙으면서 그거에 대해 매출 드라이브가 가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는 그런 측면을 동사의 사업군을 살펴봤을 때 내년과 올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멘텀은 실력 있지만 그것이 단기적인 측면은 어렵다고 보셔야겠죠. 자, 중국의 기업 중에 우리나라에 상장되었던 기업들의 단기적인 중국 원형 자원을 필두로 해서 단기적으로 급락을 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철저하게 선도 주체의 부실 속에서 소외되고 있던 측면이었죠. 그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 그 매기가 아직은 조금 불신의 힘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생산 설비를 증설했던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서 상반기 3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실제로 매출 부분에 턴어라운드를 시킬 수 있는 공장 증설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은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려놨던 21선의 부분이었지만 저항선, 지지선이 바로 아래 꼬리 부분이었죠. 우리가 보시는 화면에서 첫 번째에서 지지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재차 반등의 상승 국면을 좀 타왔었고요. 이번에도 여전히 하는 부분에 N자형 패턴으로 해서 W자 패턴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하락 부분에서 바닥 따지기는 나올 수 있다라는 분명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강하게 매수했던 가격 대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수급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된다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해도 2,750원의 매수가를 대비해서 그 전에 유지를 한다라고 살폈을 때 그 부분까지 좀 어렵다. 그 부분에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대략적으로 2,240원을 안착해서 올라타는 강한 매기가 붙은 날 평단가를 조금 낮추는 전략으로 비중을 10% 정도 증가시키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주봉상에서도 여전히 저항대로 걸려있는 선들이 바로 두 군데에서 아직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아직 매기가 붙지 못하는 측면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매수하실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2,240원에 정확히 안착 여부를 확인하시고 매수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김도영 팀장님께서 OCI 종목 상담해 주셨잖아요. 2079님께서 고맙다고요. 언제나 많은 도움 받고 있다고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라고 문자를 남기셨습니다. 증시전략센터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는 방송입니다. 홍혜진 전문가님, 네. 감기 걸리셨죠? 빨리 그렇습니다. 감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종목 드릴게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실리콘 웍스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요. 3573님께서 문자에 남기셨고요. 실리콘 웍스를 34,200원에 40% 들고 계신데 목표가 얼마 정도 잡아보면 좋겠습니까? 라고 문자에 남기셨어요. 예, 그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패드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최근에는 뭐 태블릿 PC에서 뭐 갤럭시 탭이 좀 유행을 하고 있지만 예. 아이패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많은 뭐 수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도 일단 수혜주가 될 수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그 애플 제품에 대해서 얼만큼 매출이 나오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그러한 부분보다는 지금 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수급적으로 얼마나 지금 끌어올릴 수가 있는지가 좀 가장 좀 중요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실리콘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신다면은 그동안에 좀 하락 추세에서 전환을 해서 지금 그 시장 상황과 좀 긍정적으로 지금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점이 낮아지다가 이제 저점이 높아지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성장성에 대한 그 논란이 일면서 다시 한번 그 얼마 전에 그 37,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락의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어제 오늘 거래량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밑꼬리가 지금 달리는 모습은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조금 지지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 흐름상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지금 지난 그 고점 부분이죠. 얼마 전에 지금 고점이었던 이 부분, 현재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을 지지를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그 지지권을 확보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한 32,500원 구간에 이탈이 없다면은 일단은 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21선 가격인 32,600원, 32,500원 그 가격에 이탈이 없다면은 일단은 추세적으로 아직까지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상황이 안 좋고 시장 대비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상방이고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32,500원을 손절가를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 목표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지난 전고점이 39,8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시간상 그 수급의 문제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36,000원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볼게요. 백호비상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두산 엔진 문의하셨습니다. 24,500원에 30% 가지고 있으시고요. 앞으로의 진단, 목표가 얼마 정도 설정해 볼 수 있을까요? 1007님께서 문의를 하신 건데요. 부푼 가슴을 안고 이 종목을 매수하셨겠죠. 신규 종목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신기주 같은 경우는 당일 공모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상승률과 모멘텀이 실리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매도를 일관하는 측면에서 개인들이 얼마나 받쳐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측면인데요. 일단은 신규 상장 부분은 성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으로 지금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발생하겠는데요. 바로 동사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에 의해서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 바로 엔진 쪽에 대해서 실적 부분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우량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그룹주 중에서 그래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두산 엔진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2009년도에 발생되었던 우리사주의 3자 물량 부분이 발생되겠죠. 8,500원에 증가된 유상증자 물량이 지금부터 10일, 어제부터 출회되는 조짐이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연일 레포트가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출회 여부가 아직까지는 거래량 수반을 살펴볼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8,500원 대비 지금 현 주가 같은 경우는 3배 이상이 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회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로 보는 쪽은 무의미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살펴봤을 때 지난 직전 고점인 29,550원을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한다면 또다시 29,000원대 부근에서 설정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전에 공모 물량에 대한 조금 두려움이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24,500원의 매수는 지금 현재 진입하신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짧게 이익 실현을 하시는데 대략적으로 25,900원 정도에서 일단은 단기 이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온 다음에 재차 두산 엔진 같은 걸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매기가 붙어서 강하게 올라갈 경우에는 올라타도 괜찮지만 차트상으로도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점을 다지는 형국이 일단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상승 모멘텀보다 하락 모멘텀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증시전략센터로 종목 상담 요청하시고 계신데요. 만도와 삼성, 테크인, 락앤락 등등의 종목들은 2부 시간에 먼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HNBS에서 김두영 팀장님 그리고 홍희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2부에서도 종목 상담은 계속됩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코스피의 낙폭이 많이 줄었어요. 장중에는 206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상당 부분 줄이면서 지수가 다시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2075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535선이 지지가 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부터 시작되는 2부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